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저번주에 마무리가 된 진접 2지구 양정 6세건 사전청약 특공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청약 결과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기존에 있던 청약 결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아마 새롭게 생긴 청년 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한 11.1대1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요새 청약 열기가 많이 식었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어느 정도 분양가에서 상한가가 적용되는 그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나름 청약 수요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죠. 청약에서는 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그리고 청년 유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과 자체도 예상에 많이 벗어난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대략적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나눔형이 12.8대2, 일반형이 3.4대1이 나왔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유형이 아니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워낙에 작은 진접 2지구였죠.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20평대 아파트만 분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률 자체가 뭐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고, 나눔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예상대로 해서 12.8대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았던 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특별 공급이 제일 높게 경쟁률이 나왔죠. 기존의 청약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20평대 아파트들은 상당히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들이 인기가 좀 많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청약 제도가 좀 변경되면서 적은 평형대도 생각보다 인기가 좀 상당히 많게 나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 많았던 지구를 보면 고양 창릉이죠.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8대1을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이 나왔고, 청년 유형 같은 경우는 52.5대1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나누면 5대1 정도 경쟁률이 나왔죠. 여기도 청년 유형이 11.3대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고,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청년 유형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일반형 같은 경우 청년 유형이 없고 나눔형, 선택형 뭐 이런 부분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대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20평대가 분양했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은 한 3.4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까지 해서 특공이 마무리되고 오늘까지 해서 일반 공급이 마무리가 되겠죠. 일반 청약 같은 경우가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종합 경쟁률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경쟁률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종합 경쟁률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략하게 청약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지구별로 해서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접 2지구 A7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24평형 같은 경우는 1.2대1, 26평형 같은 경우는 3.9대1 해서 24평형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청약에 당첨되셨을 거고, 26평형 같은 경우가 조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청약 유형별로 봐서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건 생애 최초라고 그러죠. 한 5.2대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은 24평형은 뭐 거의 경쟁률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26평형 같은 경우는 한 3대1에서 4대1 정도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입지 자체를 보면은 A7 블록 같은 경우는 완전 역세권은 아니죠. 이쪽 풍양역, 가칭 풍양역이라고 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 4호선하고 9호선이 들어가게 되는 더블 역세권에서 한 3블록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은 아니고 입지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평형대 자체도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평형대를 분양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높게 나오지 않은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를 좀 보면은 한 1,3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1,300만 원대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진접 1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되는 금매 가격이 한 1,200대 중반에서 후반 아니면 1,300대 이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그리고 완전 신축이죠. 이 신축이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진접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15년 차, 뭐 그 정도 되겠죠. 14년, 15년, 뭐 16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진접 2지구 그때 신축 단지에 프리미엄을 했을 때 한 30%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 1300 잡으면은 한 300 정도 이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평당. 그렇기 때문에 30평대, 25평대 뭐 이 정도로 봤을 때 한 7천에서 8천 정도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제일 장점이 인프라 자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단지에 좀 분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진접 2지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대형 마트나 뭐 쇼핑할 수 있는 곳, 극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고생을 하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프라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접 1지구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가 줄을 이뤘다면은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많아질 거고, 많아진 세대수 때문에 쾌적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접 2지구는 왕숙지구하고 바로 인접해 있죠. 이쪽에 왕숙이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왕숙인데 왕숙지구랑 바로 도로 하나 차이를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왕숙 1지구하고 연계성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왕숙 1지구에는 아시다시피 9호선, GTX 노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GTX랑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왕숙 1지구하고 인접해 있는 이 부분들은 아마 중심 상업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더블 역세권이 있고 왕숙지구에 있는 전철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쪽 일대는 아마 중심 상업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진접 2지구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 양정 역세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양정 역세권 S5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률을 좀 말씀드리면은 평형대별로 5.5대1 나왔죠. 24평대가. 그리고 30평대 2.3대1, 34평대가 6.7대1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고, 예상보다 24평대 청년 유형이 청약할 수 있었던 24평형대가 경쟁률이 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원래대로 했으면은 적은 평형대가 경쟁률이 제일 낮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평대가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는 거는 청약 전략을 짤 때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청년 유형이 생겨서 적은 평형대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점 자체가 높지 않은데 적은 평형대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유형별로 경쟁률을 좀 말씀드리면은 청년 유형이 11.3대1, 신혼부부가 3.3대1, 생애최초가 4.1대1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일 높았던 부분은 청년 유형, 제일 높았죠. 11.3대1이면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거의 뭐 3배 정도 육박하는 그런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양정 역세권 S5 블록 같은 경우는 입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입지 자체는 뭐 양정 역세권 제일 좋은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하천도 하나 흐르고 있고 학교 붙어 있고 그 외에 뭐 녹지 공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양정 역세권에서 향후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는 이번에 분양한 S5 블록보다는 좋은 단지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역하고 좀 상당히 가깝죠.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그런 단지죠. 분양가를 좀 보면은 1280만원에서 1260만원 이 사이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다산지구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한 2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조금 하급지죠. 하급지기 때문에 아마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한 1,400에서 1,500 사이 이 정도가 거래돼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다산지구가 노후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신축 단지로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리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6호선의 진행 여부죠. 6호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6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 6호선이 백지화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변경된 안대로 해서 양정 역세권의 6호선하고 기존에 있던 경의중앙선하고 해서 더블 역세권이 진행되게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이 좋은 그런 여건이 조성되게 되죠. 그리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죠. 보시면은 녹지 공간이 많은데 야산들을 아마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편편하게 만들어서 또 아파트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야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쾌적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고,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주변에 인프라 자체가 좀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아주 열악합니다. 인프라가. 뭐 여기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공장, 창고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고, 지나다니는 도로도 상당히 차들이 빨리 다니는 국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정 역세권은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하는 녹지 공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분양가 1260만 원 정도로 하면은 아주 싼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뭐 프리미엄이 한 20-30% 정도는 충분히 붙을 확률이 있는 그런 단지고, 6호선 들어오고 향후에 왕숙 2지구가 발전하고 양정 역세권하고 연계돼서 둘이 같이 발전하게 되면은 입지 면에서는 강남 접근성까지 봤을 때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좀 많은
그런 지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청약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에 청약 결과를 좀 보시고 유심히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진저미지구 양정역세권 사전청약 특공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뭐 향후 왕숙 1지구, 2지구가 사전청약이 좀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약 계획 중이신 분들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